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렬과 여약, 국방의 메카, 청정딸기 고장 논산 출신 윤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봉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비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과 김비철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는 충남의 지역 선물과 저출생,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 김비철 교육감님께는 교육청의 물품관리 실태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때 국내 3대 시장으로 불렸던 논산 강경의 현실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경포구는 1930년대 평양 대구와 함께 국내 3대 시장으로 불렸습니다. 유동인구 포함 10만이 넘는 생활인구를 보유하고 있었고, 충남에서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우편 수치소가 생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10월 말 기준 강경읍에서는 딱 한 명의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8년 후 강경에 있는 3개의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려지십니까? 지방의 소도시들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만, 근래 들어서야 지방소멸이라는 공포 마케팅에 처참한 합계 출산율이 더해지며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 대응 방안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2년부터 10년 동안 인구 감소 지역에 매년 정부 출원금 1조를 배분을 기금으로 중장기적 재정 지원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돈은 896억 원에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광역개정기금은 144억 원입니다. 등급간 배분액 차이가 커지며 재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애써주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겠다.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저 또한 무척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광역개정기금을 통해 지금까지 총 5개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개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소멸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유형자산에 남는 하드웨어 구축에 시중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금이 의미 있게 쓰이려면 무엇보다도 청년이 지역소멸 지역에 정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지방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자체의 청년 정책, 경제활동 및 일자리 여건, 보건복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 모임을 통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각 지역에서 청년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해 그리고 청년 유입을 위해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며 접근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충남의 저출산 대응 사업비 현황입니다. 청년의 지방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함께 대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단일 정책이 아닌 정책 패키지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녀 출산의 비용이 되지 않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출산 장려를 국가 및 지자체 모두 정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 내 성역할 재정립을 위한 결혼과 출산, 교육 필수화, 주택 분양, 승진 시 가산자 무효는 물론 육아부용 세액공제, 출산 및 육아수당 현실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및 중고등학교 재학 연한 조정을 통한 경제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 등 다양한 저출산 장려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박대원 사례 중에 하나로 우리 충남도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 충남도청 어린이집은 정원 223명, 교직원 60명의 규모로 예산 약 14억 원을 들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 직원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감사를 준비하며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부모를 승진시 우대한다 한들 아침 저녁으로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아이를 낳을까요? 선배들이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후배들이 자녀를 낳길 생각이 들까요? 실질적으로 육아 출산 관련 정책이 우선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단발성 현금 지원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조직히 확대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를 시작으로 충남 전역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확대가 어렵다면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3대 청사 연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 방안 도출이 까다롭다고 해서 지켜만 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송열기금의 중장기 운영 계획 및 기타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청년 유임 정책과 기타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도청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은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산화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며 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도내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인력 수요는 약 15,641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자가노동력을 제외한 27.3%는 인력을 고용하여 충당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인력 수요가 나날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관련 예산 71억 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센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이라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이주 노동자들과 쌓았던 네트워크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올해 수행한 충남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도 도내 외국인 관련 조직 조력기관들의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거점면 외국인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농민, 정책 실무자인 공무원, 연구자를 모시고 논산에서 충남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근로자의 숙련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임금 책정,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및 통근수당 마련 등 농가의 어려움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권한 자체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광역비자 발급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국회에 계류 중인 출입국 관리법 및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해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립니다. 물품 관리와 폐교 활용 방안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교육청의 허술한 물품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 미들의 품목 폐기 현황 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만여 개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73억 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적게는 13억 원, 많게는 18억 원 이상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물품의 10%는 3년도 채 쓰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단 기간으로는 내용연수 7년짜리 보안용 카메라가 물품 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단 한 달 만에 폐기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찬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개월 만에 폐기하고 내용연수가 8년인 100만 원짜리 의자가 2개월 만에 노후화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리모델링이나 공사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진행될 텐데 이를 미리 고려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여 단기간에 불용 처리 폐기된 경우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용연수 미들의 물품을 폐기한 후 재구매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871개의 내용연수 미들의 물품을 폐기한 후 재구매하였으며 금액은
25억 원이 넘습니다. 텔레비전만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의 경우 내용연수는 9년입니다. 그러나 50%도 처분이 못하고 폐기한 후 재구매한 경우가 8건이 넘었습니다. 8개월 만에 수리한 환계 비용 초과, 1년 7개월 만에 노후와 2년 남짓 쓰고 파손한 후 재구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 TV 교체 주기는 6, 7년 정도입니다. 가정에서는 10년 이상 쓰기도 합니다. 아주 일부만 짚어보았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걸 본 도민들이 얼마나 이해해 주실까요? 물론 단 하루라도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폐기되고 재구매하는 물품 모두 도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내 것처럼 맡겨주셔야 합니다. 내용연서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것인지, 구매계획 단계부터 잘못된 것인지, 물품관리 담당자들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물품관리 시스템 부재 탓인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관리 부실로만 치부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는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정서관리 대상 주요 물품 59종입니다. 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고 교육비 특별하게 정수물품 12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14년 정서관리 물품 대상 현실화 및 행정경당비 요인 제거를 목표로 노트북을 비롯한 3가지 품목이 빠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서관리 대상 물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인 낭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의 물품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수 약화로 지방교육 재정 호보금이 감액되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내용연수 미도의 물품의 불용 및 폐기 문제와 정서관리 대상 품목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폐기 활용에 관한 질문을 천만히 받으시죠. 앞서 보신 강경 사례처럼 그만큼 우리가 시급히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 38개의 폐교 중 20곳은 청소년 체험 시절, 가족 체험장 등으로 자체 활용하거나 대부하고 있습니다. 11곳은 지자체나 일반에 매각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남은 7곳은 미활용된 채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교된 지 30년이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폐교 한 곳당 연간 600에서 700만 원의 관리 비용이 소요됩니다. 폐교가 늘어난 만큼 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세밀히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지역사회에서 폐교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폐교 활용 관련 시스템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체계적인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도미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폐교 활용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급증하는 만큼 사회복지 관련 부서나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 내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폐교 활용 관련 민원과 외지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폐교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소규모 학교들은 폐교 당시 지역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부진한 자금을 기부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될 경우 마땅히 주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폐교가 매각 임대되거나 미활용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교가 방치되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매각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폐교 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